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입니다. 먼저 우리 노인성 우울증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노인성 우울증이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성 우울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한다면 전체 노인 중에 약 15%에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들 중에 가장 흔한 게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노인만 봐도 이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성 우울증이란 정말 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상실, 아니면은 이제 나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심리사회적인 요인은 일단 가령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독함, 외로움, 이제 혼자 남겨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성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나빠지고 병든 것,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마음이나 감정 조절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쉽게 말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인성 우울증은 어떤 경우에 의심해야 되는지, 증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생긴다면은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위 우리 옛날 말로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화병처럼 뭔가 어딘가 불편하고 막 몸이 뜨겁고 소화도 안 되고 어딘가 이제 불편한데, 내과 가서 검사해 보면은 다 정상이라 그러고 문제 없다 그러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하는 이제 요새 말로 이제 신경성이라고 하는 우울증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은 식욕이 없어서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집중력,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성 우울증에서 또 이제 자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이제 우울증 환자 중에 절반 이상, 약 뭐 60에서 70% 정도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이상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에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 증상이 몇 달에서 뭐 몇 년씩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노인 자살률만 떼고 봐도 똑같습니다. 역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자살률 1위를 한다고 할 때 10만 명당 약 2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명 정도만 자살을 해도 세계 1위인데요. 노인만 우리가 놓고 살펴보면은 이제 70대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명 중에 40명, 80대 이상을 놓고 보면은 10만 명 중에 60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자살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노인성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기분이 우울한 것과 내가 이제 우울증이 걸린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분이 우울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내가 좀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은 기분 우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그거 자체가 우울증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저절로 좋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뭐 잠이 안 오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자살 생각이 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잠이 안 오고, 아니면은 이제 식욕이 없어져서 살이 빠지고, 아니면 뭐 자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고 2주 넘게 계속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잠깐 우울한 게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내가 우울하다고 느껴야지만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꼭 이제 기분이 우울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우울증이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화병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분명히 어딘가 아픈데 내과 가서 검사해보면 다 정상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우울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울증을 의심하고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울한 경우에는 꼭 이제 우울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내 미래가 되게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나는 계속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온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한 번 내가 잘 된 게 있어도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됐을 것 같고 나는 왠지 다음에 또 실패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우울증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인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울증인데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서 내가 치매가 걸렸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울증 때문에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치매라고 안 하고요. 이제 가짜 치매라 그래서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가성 치매랑 진짜 치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차이점을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이제 가짜 치매의 경우에는 진짜 치매에 비해서 기억력이나 이제 인지 기능 떨어지는 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뭐 1년에 걸쳐서 아니면 뭐 5년, 10년에 걸쳐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짜로 치매가 걸리시는 분들 기억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보면은 한 3, 4년 전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졌는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뭔가 저번 달에 갑자기 좀 신경 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는 치매가 그렇게 빠른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졌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겠다고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치매와 가성치매의 차이는 이제 보통 정말 치매이신 분들은 이제 치매 종류마다 다르지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시면 어떠시냐면 이제 가족분들이 오시고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족분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께서 요즘에 기억력도 나쁘고 막 중요한 약속도 까먹으시고 냄비도 태워먹고 막 너무 힘드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막상 본인은 별로 걱정을 안 하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기억력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옆에서 주로 더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가성치매의 경우에는 본인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이제 기억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본인께서 너 요새 기억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치매 걸린 것 같다. 큰일 난 것 같다. 꼭 치매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께서 기억력이 나빠진 게 너무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기억력이 나빠진 거를 이제 크게 강조를 하신다 이러면은 사실은 우울증으로 인한 가짜 치매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는 이제 정말 치매인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그래도 뭔가 이제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기억해내려고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틀리더라도 이제 가짜로 꾸며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돈이 없어진 것 같다, 돈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짜로라도 때려 맞추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치매가 아니고 가짜 치매일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몸 관리하시는 게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것 드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일상에서 뭔가 본인께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노력들만 하셔도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뇌경색까지가 아니어도 이제 미니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이 저하돼도 이제 우울증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과 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인성 우울증에 정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심리 검사 또는 이제 인지 기능 검사, 혈액 검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MRI 같은 데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우리가 정말 노인성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치료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울증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맞는 약을 찾아서 약만 잘 복용한다고 해도 약 70% 이상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혹시 나는 이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령 이제 뭐 자기장을 이용한 경독의 자기자극술이나 뭐 전기치료라는 이런 여러 방법들이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약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 처방도 받고 이제 약이 효과가 없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가짜 치매와 진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져서 이제 우울증인 줄 알고 우울증 검사를 했더니 우울증이 나와서 치료를 했고 우울증이 좋아졌는데 기억력은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울증과 치매가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잘 했고 좋아졌는데도 계속 기억력이 나쁘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제 치매 과정이 같이 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치매에 대한 검사가 같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으실 겁니다. 이거를 본인이 의지로 이겨내야지 왜 약에 의존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울증이라면은 이거는 내 의지 문제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울증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감기가 걸릴 때가 돼서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이 걸릴 때가 돼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픈 거라면은 이거는 내 의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면은 이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약이 중독이 되고 이거 먹으면은 막 뭐 바보가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흔한 오해 중에 하나고요. 정신과 약은 일반적으로 중독성이 없습니다.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나 중독성 이런 것들이 없는 약이고요. 이거는 계속 먹다가 끊어도 아무런 뭐 갑자기 부작용이 나거나 뭐 금단 증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중독성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약을 오래 먹으면은 바보 된다 막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은 사실이고 반은 오해입니다. 왜 반은 사실이냐면 우리가 이제 정신과 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약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일부 수면제나 뭐 신경안정제 이런 약물들은 우리가 높은 용량을 오래 드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기억력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고 치매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종류나 신경안정제는 많이 드시면 이제 인지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드셔도 이제 인지 기능에 나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들은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다만 이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종류는 고용량을 드시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뭐 낮은 용량으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서 이제 노인성 우울증을 이제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옆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은 이거는 정말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력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옆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격려해 주시면은 분명히 낫는 병이라는 걸 알고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본인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가족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시지 않고 옆에서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걸 꼭 해결해 주실 필요 없고요. 옆에서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셔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비난하지 말고 옆에서 잘 경청해 주는 것만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꼭 이제 본인께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 요새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좋은 거는 옆에서 가족들이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실제로 힘들어도 옆에 도움을 청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보통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면 보통은 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나는 지금 뭐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힘들다,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이제 치료를 받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고 도와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흔하게 궁금하시는 것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2개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 이제 어르신께서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이거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꼭 평생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 우울증 약을 먹는다면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치료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를 하셨으면은 이제 증상이 좀 좋아졌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은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6개월이 지나서 내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이제 치료가 좀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주치의랑 상의해서 약을 줄여보고 끊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약을 끊고 나서 우울증이 재발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났더니 또 뭐 처음처럼 힘들거나 증상이 다시 나온다, 재발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재발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재발, 3발, 4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사실 이제 계속 무리해서 약을 끊어보지 말고 부작용이 없다면은 이제 꾸준하게 치료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지, 특히 또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뭔가 신체 질환도 많으시고 다른 드시는 약들도 많은데 우울증 약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괜찮습니다. 가능하고요. 요즘엔 이제 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 약들끼리 상호작용이라 그러는데요. 약들끼리 충돌하지 않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내과나 이런 데서 뭐 당뇨약, 혈압약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고 해도 같이 드셔도 문제가 없는 우울증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좋은 약을 처방받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나한테 부작용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지만 요즘에는 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 설명서를 주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약들마다 부작용 같은 게 막 이것저것 많이 써 있습니다. 막 이제 뭐 어지럽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써 있는데요. 그거를 꼭 다 읽어보시고 이게 나한테 이 부작용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이제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거기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들이 다 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통은 약 때문에 정말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본인께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은 이거는 뭐가 내가 약 먹고 나서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본인께서 거의 항상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약 설명서나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께서 불편하신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제 담당 주치의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